우리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성민족의 그냥 그 종손 계보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사전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강의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유롭게 이해가셔서 핵감자도 드시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뽕잎차가 또 끓 거거든요. 그럼 뽕잎차도 드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천문유초, 세종대왕의 천문유초.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아시고 싶어서 장명실이라고 하는 학자한테는 천문관측기구를 만들게 했고, 이순지라고 하는 천문학자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는 방법을 아시아에 있는 한중일 또는 아시아, 그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천문서적을 연구를 해서 하늘을 보는 방법을 보고를 해라 해서 천문학자 이순지가 세종대왕에게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조선 20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그리고 근세 20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천문서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별을 보는 방법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별점을 치기 위한 별점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은 하늘을 두려워했고 하늘의 징후가 보일 때는 항상 대비를 해서 나라를 경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지침서가 되는 하늘의 별자리의 별점을 보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혹시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도지 강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제가 리마인더를 해드리는데 북극 5성과 사보 자미원 담벼락에 대해서만 사전 강의로 다시 한번 리마인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평면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원구 형태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가 빠르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청구도는 바로 요 앞에 이렇게 있는 요거를 나중에 휴식 시간에 보시면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 청구도를 북극성을 중심으로 대리미로 평면으로 푹 다린 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요 북극성을 딱 잡고 쭉 뽑아 올려서 원형으로 만든 게 이게 청구도입니다. 하늘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하늘은 절대 평면으로 이해하면은 이 자미원 별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의 조상들은 이 자미원 별자리를 제일 중요시했어요. 자미원 별자리를 왜 중요시했느냐? 태미원 별자리와 천시원 별자리도 중요시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거주하는 궁궐이 자미원이라고 믿었어요. 네. 그리고 그 궁궐에서 나와서 정무를 보는 정부종합청사를 태미원이라고 봤어요. 우주를 경영하는. 그리고 이 천시원은 이 우주 전체를 경영하는 경제부처가 있는 주요한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이 별자리를 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자미원 별자리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보고서에 저렇게 딱 적시를 해놨어요. 우주의 정령을 기획하고 발동하는 곳이다.
이게 뭡니까? 우주를 경영하는. 여기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천구의 모습이 하늘 별자리. 자미원 북극성에 계신 우리 역사로 따지면 마고 삼신께서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공간에 있는 별들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우주의 정령을 기획하고 발동하는 자리. 이게 뭡니까? 그냥 우주의 왕입니다. 우주의 절대자. 그걸 우리는 마고 삼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양인에서는 폴라리스라 하고 우리는 북극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서양 별자리는 작은 곰자리 꼬리별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북극 5성의 머리별 천추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좌하고 있는 5개의 별, 여기 사부라고 하는데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그 참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미원 별자리 좌측 당장, 우측 당장, 궁궐 안에 있는 이 별자리가 가장 중요한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미원 좌우 담장 안에,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요 좌우 담장은 서울을 4대 문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미원 별자리에 있는 북극성을 보좌해서 우주를 좌측으로 운행시키는 비서실장이 바로 이 자미원 담장 입구에서 보좌하고 있는, 이것을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 곰자리 꼬리별을 얘기를 해요.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북극성 천추별이요. 이 북극성의 명을 받아서 우주를 통치하는 명령을 발동하는 주체가 북두칠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3원 28소 7정의 천문요초에서 가장 중요한 별자리가 북극 5성, 그 중에 천추별, 그 다음에 사보, 그 다음에 북두칠성으로 나옵니다. 이 별자리 하나하나를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오늘은 저 북극 5성과 사보, 그 다음에 자미원 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올해 5월달부터 내년 2020년, 내후년 2021년까지 자미원 별자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미 다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왔을 때 대비를 해야 돼요. 거의 3000년 만에 오는 대변력이 오는 걸로 별자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미원 별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5성의 북극성, 북두칠성이 있는 여기가 바로 자미원 별자리에 이렇게 별들이 위치합니다. 제 각각의 별들이 임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면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자미원 별자리. 요 자미원 별자리. 자미원은 태재의 자리고 천자가 항상 거주하는 자리다. 궁궐이다. 우주를 전체를 관장하는, 명운과 도수를 관장한다. 그러면 도수를 관장하는데 이 도수를 통치하는 지방 장관들은 누굽니까? 28수. 그러니까 제가 동방 청룡, 북방 현공, 서방 백호, 남방 주작 설명을 드렸죠. 이 도수를 총괄하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고라고도 하고 삼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요 자미원 궁궐은 자색빛이 나는 보라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미원입니다. 왜? 북극성 색깔 자체가 보라색이에요. 근데 약간 붉은색이 나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그 빛깔을 신성시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서양에서 이 정신병원에 가면은 가두는 사람들이 다 보라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둬요. 그게 우리나라로 오면은 무당입니다. 왜? 과학적이지 않은 신기해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벽을 보라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왜? 자기 기운을 못 익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마고 삼신께서 바로 여기 자미원에 계신다. 그래서 자미원 별자리는 37개 별자리 153개 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별자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별자리. 우주가 탄생될 때부터. 오늘 부도지 강의를 하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 별들은 그대로 있고 내 별이 하나 우주에 똑같이 생성된다고 우리 민족은 믿었어요. 저희 정조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하신 말씀에 조개 넣으리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별을 보는 사람이 내가 그토록 찾고 있지만 아직은 없어요. 단지 내가 태어날 때 이 별자리의 위치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내 명운이 갈립니다. 신비로운 얘기. 그게 자미두수라고 하는 별점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천문요초의 별자리 보는 방법,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자미원 담벼락이 일직선으로 섰거나 자미원 담벼락에 화성이나 금성이 또는 객성이 해성이 충돌을 했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 인생은 평생 쌈박질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풀리는 것도 없고. 그 별점을 보는 게 자미두수예요. 자, 그래서 자미원 자척별은 자자미원 우자미원인데 이게 8개, 7개, 총 15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소성, 소위, 상위, 소보, 상보, 소재, 상재, 소위, 상보, 소보, 상위, 소위, 상성.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직위들이 모조리 땅에 내려와서 특히 담장을 지키기 때문에 이게 군대의 계급의 명칭이나 지명으로 다 들어가 있다. 세종대왕은 영의정을 책임자로 65명의 천문학자를 두고 1위를 5교대로 돌렸어요. 낮에도 별을 관측했어요. 왜? 낮에도 별이 나타나. 이상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대비하여 나라에 병고가 생기지 않게 얘기를 이렇게 대비를 하게 했다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만약에 화성이 자미원 담벼락을 쳤다 그러면 별난이 일어날 조짐인데 그러면은 징후를 보이면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비하는 방법은 없어요. 왕이 또는 백성들이 누군가 잘못해서 징후를 내려서 벌을 내리기 위한 징후를 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선왕조실록 제가 보여드렸죠. 그냥 건정정 월대에 나가가지고 별이 보이는 데서 딱 무릎 꿇고 보복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늘에 비는 거예요. 제발 이 위험을 벗어나게 하소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 통치를 잘해요. 자, 이제 별점 보는 방법입니다. 요 담장이, 담벼락이 틀림없이 지금쯤 이 별이 일그러져 있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스텔라리움을 돌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감측을 해야 돼요. 담장별 모양이 곱게 일직선으로 보일 경우 천자가 친위 병사를 이끌고 출정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 침입을 해온다는 얘기합니까? 이게 요 모양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딱 서면은 뭡니까? 대문이 열리잖아요. 징후를 보여요. 두 번째,
자미원 아래 입기문이 넓게 열려 있을 경우 병난이 발생한다. 요 딱 위치 제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러나서 별이 열려 있다 이러면은 누군가가 궁궐에 자객이 들어오든지 하여간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달이나 목성이 침범하면은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 다음에 금성과 수성이 침범하면 세상이 바뀐다. 이게 뭡니까?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자미원의 우주의 궁궐에 누가 침범을 하면 나라 명운 전체가 없어지거나 누구한테 먹히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성이 머무면 임금이 즉위를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가 막 자극을 보내거나 뭐 독상을 하거나 한다는 얘기죠. 화성과 금성이 뜨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성과 객성도 마찬가지고. 객성 떠돌이번에 침범하면 신하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해성이 침범하면 이민족의 임금이 중국의 임금이 된다. 유성이 침범하면 요 해성은 꼬리가 달려있는 불꼬리가 달려있는 별을 얘기합니다. 요성이 침범하면 병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으며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게 발생을 한다. 자, 보세요. 자미원 별자리는 우주의 궁궐에 뭐가 침범하면은 진짜 큰 일들밖에 안 생겨요. 자잘한 일이 안 생겨요. 자미원 별자리에 유성우가 벌써 3년째 때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12월 16일부터 보름 동안 때리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뭔가 큰 변화가 있다. 그거는 국가와 국가의 존립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북극. 이거는 일명 북침이라고도 한다. 주된 번은 천추, 지돌이. 우리가 지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울을 잴 때 이렇게 딱 중심이 되는 저울. 별이니 오늘날 북극성이다. 북극의 5별이 가장 존귀하다. 북극은 5개 별로 되어 있다. 여기 태자별, 제왕별, 서자별, 후궁별, 천추, 이걸 북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부라고 하는데 태부, 태사, 태보, 태사 요 4개 별이 북극 5성을 호위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많이 보셨죠? 중국의 관료 관직의 이름입니다. 똑같아요. 하늘에 있는 지명이 땅에도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지명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별은 태자별로 달을 주관한다. 두 번째 별은 제왕별로 해를 주관한다. 자, 보세요. 지구에서 봤을 때 조선시대의 생각, 세종대왕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별은 서자별로 오행을 주관한다. 1월과 오행을 주관하면 우주의 정령 정체를 주관하고 똑같죠. 태양계의 북극성 역할이 태양입니다. 네 번째 별은 후궁별이다. 5번째 별은 천추별로 오는 날 북극성을 맞는다. 그런데 이 별이 5별이 밝고 크면은 길하고 5별이 변동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고 객성이 침범하면 병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해성이 침범하면 임금이 바뀌고 유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히 요 북극 5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천문관들이 집중적으로 자미원 별자리 중에서도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사보는 보표라는 신화의 직위이다. 맞죠? 망가지 기틀을 도우니 북극성을 보자 하여 법도를 내고 정령을 받아들인다. 이게 뭐겠습니까? 영의정, 자의정, 정성들을 향한 거죠. 북극성을 전후 좌우에서 보장하는 최측근 신하들. 태사, 태부, 태보, 태사. 별점 보는 방법. 별이 조금 밝으면 길하고 크게 밝거나 별빛의 끝이 뿔처럼 까끌하기가 생기면
북극 5성의 천추별보다 신하별이 밝으면 뭡니까? 왕을 능멸하는 거죠. 그리고 뭐 까끌하게 생기면 뭡니까? 그냥 머리 끝에 올라가 놓은 겁니다. 신하가 임금을 핍박한다. 별이 어두우면 관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객성이 침범하면 대신에게 근심이 생기고, 혜성이나 폐성이 침범하면 근신이 죽게 되고, 유성이 침범하면 대신이 쫓겨나게 된다. 이 폐성은 혜성의 한 중년인데 별빛에 까끌하기가 막 사방으로 막 번지는 그런 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미원 별자리에 중요한 별자리는 북극 5성과 사도, 그 다음에 자미원 담장, 오미원 담장,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론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늘의 별자리도 직접 여기 계신 분들이 감시를 해야 돼요. 제 혼자 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감시를 오늘자 이제 별자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맞죠? 작은 곰자리 꼬리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천추별입니다. 폴라리스 북극성. 이 북극성을 이렇게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자미원 별자리 찾기는 쉬워요. 왜냐면 큰 곰을 찾으면 돼요. 이거보다 큰 곰은 여기 있죠. 아이고 너무 크네. 큰 곰의 꼬리별 여기 있죠. 요게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의 머리별 2개, 이게 지극성이라 그랬죠. 항상 가리킬 직자 북극성을 가리킨다. 요거 머리별 2개의 5배 가는 거리에 북극성이 딱 있어요. 요 별은 잘 보여요. 근데 북극성은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해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북두칠성을 찾으시고, 이거는 언제 보이니까 요 그 5배 자리에 가면은 여기 북극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미원 별자리가 요렇게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아까 보여드린 별자리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게 우주를 통치하는 별자리. 저기에 위험이 닥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별이 보이는 지역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시간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 18시니까 19, 20, 21, 22 좌측으로 돌아가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주를 운행시키는 힘의 실체가 북두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검증이 되고 있죠. 하늘에서 오는 빛이. 그래서 요 작은 곰자리 꼬리볼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하루에 한 번씩 우주를 좌측으로 운행시키는 이 모습이 뭡니까? 바람개비하고 똑같습니다. 팽이 놀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놀이문화는 다 천문을 얘기해요. 윷놀이도 바로 3원 28수를 갖다가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선민족이 맞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요거를 글자로 표현하면 그게 딱 만자가 돼요. 불교의 만자. 그리고 이 북극성이 바로 중입니다. 중궁입니다. 우주의 중궁. 우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중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 카톡을 보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임들을 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천문에서 나온 얘기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도지를 설명하고서 얘기할 우리 인체 탄생의 비밀이 별의 탄생의 원리와 똑같거든요. 거기에 오중궁의 개념이 바로 저 북극성이 보이게 됩니다. 30분이 지나갑니다. 5분 쉬었다가 공공자의 강의 듣고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